씻어놓은 콩나물 한 반 봉지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밥하는 것도 괜찮은 날이 있죠. Warm water touches my bare feet. Whispers and new days come to me. Where the sky and ocean meet, a dance of colors, bittersweet. 오늘은 김치 비빔국수를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할 거예요. 아주 일단 김치를 양념장 만드는 거기 그릇에다 놓고, 이게 지금 막김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라 줄게요. 막 잘라 주겠습니다. 김치 원하시는 만큼 넣고 잘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양념장을 어떻게 하냐면 쉽게, 그리고 맵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조절하시고, 저희는 매운 거를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일단 고춧가루, 아니 고추장을 살짝 퍼서 2개를 넣겠습니다. 살짝. 그리고 고춧가루도 똑같이 양을, 이거 매워 많이 넣으면, 어쨌든 2개. 설탕은 안 넣겠어요. 비파청 2개, 식초 2개 이렇게 넣고, 그리고 간장 2개, 다 돌돌돌이에요. 이렇게 넣고 참기름 하나 이렇게 넣고 막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빔국수 비빔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쌀국수를 아주 맛있게 삶아놨어요. 양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다 넣으면 좀 매울 것 같으니까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섞어주세요. 벌써 된 것 같은데? 벌써 봐. 국수 양이 좀 적은 것 같다. 매콤해. 매운데? 반찬 그럼 안 매운 걸 뭐 먹잖아. 국수를 좀 저희 남편한테 맡겼더니 좀 덜 삶았네요. 덜 삶았어? 아닌데? 내가 먹어. 너무 꼬동꼬동하다. 근데 어쨌든 맛있어. 좋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여기다가 여기에 오이 듬뿍 넣고 계란 반쪽씩 올려주고, 그리고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드셔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덜 삶아졌지, 국수. 쌀국수. 너무 꼬동꼬동하지? 약간 몇 개가. 맛은 있다. 그리고 쌀국수 씻을 때 바삭바삭 씻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그랬어. 그랬어? 어. 이거를 가게에서 파는 거 같이 하려면 여기다 원래 설탕도 넣어야 되는데 우린 설탕을 안 넣었어요. 너 왜? 안 넣고 그냥 비파청, 매실청 같은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낯설었던 이민자의 삶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매일이 감사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곳에 살면서 참 잘 왔다고 느낀 이유들을 제 시선 그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맑은 공기와 청명한 하늘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가 먼저 반겨주고 먼지나 미세먼지 같은 걱정은 없이 마음껏 숨쉬며 산책할 수 있는 환경. 숨 쉬는 것조차 건강해지는 곳인데 그 이유는 미국은 한국보다 무려 100배 가까이 넓은 땅에 인구는 오히려 6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도 주택도 여유롭게 퍼져 있고 집과 집 사이에도 나무와 녹지가 넉넉하게 심어져 있어요. 땅이 넓고 사람이 적고 자연을 굳이 지우지 않는 도시 계획 덕분에 이곳의 공기는 늘 맑고 여유가 느껴집니다. 물론 미국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바닷가와 녹지가 가까운 자연 환경을 들 수 있는데요. 집에서 10분, 15분만 나가면 해변, 공원, 산책로, 녹지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자연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로 자립심을 키우는 교육 환경인데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학교 시스템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고 과제나 프로젝트도 자기가 주제를 정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식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에 가면 이미 자기 스케줄은 자기가 짜고 성적도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고 공부를 통해 이렇게 해서 자립심이 길러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부모에게 기대려는 마음보다는 이제 내가 내 삶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독립심이 더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줘서 참 다행이고 고마웠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중심의 조용하고 따뜻한 문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일 끝나고 저녁이면 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평일 저녁에는 따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뭐 바닷가를 나간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찾고, 또 뭐 화려한 이벤트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작고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 그런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롭지만 기본은 지키는 사회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주변에 보면 옷차림이나 뭐 나이, 말투 이런 거를 간섭을 하질 않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며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분위기. 대신에 줄을 질서 있게 잘 서고 절대 새치기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무슨 일 있나? 하고 놀라서 쳐다봐요. 삶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이에 상관없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곳에서는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퍼져 있답니다. 저도 50대에 도자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는 저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죠. 나이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기준이 되는 곳. 그래서 이곳의 삶은 언제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7번째는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꼽을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한국 사람, 또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모든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요. 또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이민 생활이 외롭지만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8번째는 우리 곁을 지키는 이들의 전하는 감사로 정해보았는데요. 이곳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들처럼 공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가 일상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존경받는 말뿐만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작은 실질적인 존중도 함께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탈 때 우선 타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또 여러 가지 줄을 서 있다거나 하면 먼저 불러들여서 먼저 서비스를 해줍니다. 저희가 작은 리스펙을 하는 거죠. 또 은퇴 후에는 정부로부터 연금이나 의료 혜택 등 복지 서비스도 잘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의 헌신이 사회적으로도 잊히지 않고 존경받는 그런 구조예요. 저는 그런 문화를 볼 때마다 이 사회는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9번째는 은퇴 후가 더 넓어지는 삶이 되는 곳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미국에서는 55세 이상이 되면 입주할 수 있는 시니어 커뮤니티가 도시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헬스장, 골프장, 산책로,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의료 클리닉까지 함께 갖춰져 있어서 나이 든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 복지 서비스, 교통 지원 같은 시니어 맞춤형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은퇴 후의 삶이 점점 작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10번째로는 옷차림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정해봤는데요. 여기에선 유행보다 날씨에 맞게 편안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누가 어떤 옷을 입던 그걸 지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답게 입고 살아가는 것을 존중해주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곳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민자의 삶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계절도 처음에는 모두 낯설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배운 인생의 속도로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나왔고 또 오늘의 제가 만들어줬고 그런 마음을 이 작은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이곳에 살면서 또 아쉬웠던 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치 콩나물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물에다가 멸치하고 디포리 몇 마리 넣고 국물 내줄게요. 이 와중에 또 밥이 다 되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어요. 밥이 아주 겁나게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뚝배기가 최고예요. 밥 지을 때는 무쇠솥을 이기는 뚝배기. 제가 이 뚝배기 만들고 나서부터는 무쇠솥에다 밥을 안 하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기름 좔좔. 아, 뚝배기를 이기는 밥 짓는 솥은 없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여기 멸치하고 디포리 육수가 이렇게 끓고 있죠? 그럼 얘네들을 건져주고, 먼저 김치부터 집어넣고 국물도 같이 딸려가는 거는 그냥 같이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해서 한 소끔 끓일게요. 자, 이렇게 김치만 끓이고 있는 중인, 얘가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씻어 놓은 콩나물 한 반 봉지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다시 뚜껑을 닫아요. 자, 이렇게 다시 보글보글 끓으면은 잘 섞어서, 김치에 웬만한 양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도 거의 맞는데 좀 싱겁다 하시면 간을 뭘로 하냐면 국간장이나 멸치 액젓으로 하시면 됩니다. 맛을 한번 보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조금 싱거우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멸치 액젓을 좀 넣을까요? 멸치 액젓을 나무 숟가락으로 조금이에요. 이렇게 하나 정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너무나 손쉬운 김치 콩나물국 완성입니다. 맛있다. 완성. 그리고 여기다가 좀 심심하시다 하시는 분은 파 같은 걸 좀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두부 같은 거 넣는 건 반대. 김치 콩나물국에는 콩나물을 하고 김치만. 그렇게 하면 김치에 있는 양념으로 거의 다 끝내고, 그리고 싱거운 거는 국간장이나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감칠맛을 원하시는 분은 집에 다 가지고 계신 거 알아요. 마법의 가루 조금 넣으시면 되겠죠? 맛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까 우리 런치 먹은 게 조금 속이 약간 니글니글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걸로 밥 지금 한 거 요거랑 해서 눌러주는 의미로다가 한 공기씩 먹고 저녁을 마치겠습니다. 밥 먹자. 간단 저녁 먹자. 완전 간단 저녁. 이게 다야? 아니, 낮에 좋아. 낮에 우리가 좀 약간 니글하게 먹었잖아. 그러니까 좀 눌러주는 의미에서 안 먹을 수는 없고, 김치 콩나물국에다가 좋다. 간단하게 먹는 거지 뭐. 잘 먹겠습니다. 오, 칼칼하니 좋네. 고기 반찬 없어? 여기잖아. 고기. 멸치도 고기다. 단백질, 칼슘. 근데 솔직히 밥하는 것도 귀찮은 날이 있죠. 맨날 귀찮지 않아? 맨날 귀찮은데 그 강도가 있지. 오늘은 강이야. 밥하기 귀찮은 날 강. 그때는 뭐 김치 콩나물국 하나만 있으면은 한 그릇 먹으니까. 솔직히 머릿속으로는 뭐 계란말이도 하나 하고 막 해야지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왜 이렇게 귀찮지? 다 하기가 너무 싫은 거지. 당신 콩나물 많이 줬는데? 밑에? 생색내지 마.
완벽 끝. Are you listening? Damn.